폭력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네가 한 명 이상의 놈들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게다가 왜 너를 때리는 놈들은 그런 걸 걱정 안 할까? 그래도 너는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그렇다면 주짓수라도 배우고 그들이 때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빨로 물어 뜯기라도 해라. 그것조차 못하겠다면 여러 영화들에서 나오는 복수의 삶을 살아가든지. 성격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도는 여행 중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해볼 수 있다.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한 번도 안 해본 짓거리를 시도하여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를 달라고 한 뒤 미친 척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본다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입지 못하는 옷들을 태연하게 걸치고 다닌다든가, 이 나이에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바르고 올백으로 머리를 넘겨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할 것이다. 차림새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제 아무리 점잖은 녀석도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면 언제라도 개망나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옷의 변화를 시도하여라. 휴일에 양아치 같은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것도 좋다. 인도 해나 문신 같은 것으로 팔에 뱀이나 애골 같은 것을 그려놓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나는 한 달 안에 저절로 지워진다. 나는 양팔에 진짜 문신과 비슷한 색의 해나로 정갈 6마리를 그려놓고 다닌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예전 친구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잠시 만나지 말라. 친구들은 당신이 당신답지 않게 행동한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발목은 언제나 친구들과 가족들이 붙잡는다는 것도 기억해라. 그러므로 새 성격을 본래의 성격으로 인정하는 새 친구들을 사귀어라. 나도 본래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여 중학교 학생 때는 재봉틀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남들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재래식 재봉틀에 발판을 밟는 다리를 그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나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였는데, 갑자기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데 대한 반항심 비슷한 것이 동인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 앞에서는 수줍어하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업이랍시고 광고 대행업을 시작하면서 외향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어느 틈엔가 완전히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들에게 미치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성격을 도저히 바꾸지 못하겠으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다면 외향적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물론 비용이 추가된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한 BDC에 중점이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성격상의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30대 독자는 비분야, 회계 분야로 일을 바꾸고 나서야 정신의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성격 자체는 어떤 일 혹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원숭이는 모두 벗겨진 엉덩이를 갖고 있지만 앉아있는 원숭이의 엉덩이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서있지 못하게 했으면 앉아있으란 말이다.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사람들은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도중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걱정도 할 것이고 긴장도 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말이다. 오래전 나는 다국적 기업 국제회의에서 OHP 필름으로 발표할 경우는 각 필름에서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미리 작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았다. 발표 시에는 필름을 프로젝터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메모를 떼어 내 손에 쥐고 맥을 이어나갔다. 노트북에서 프로젝트로 투사시켜야 할 경우에는 그 포스트잇을 노트북에 미리 붙여놓았다. 농담은 물론 예상되는 질문도 미리 대비하였다. 심지어 적절한 참석자 한 명에게 이러저러한 질문을 내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은 흔히 원고를 미리 만들어 놓고 발표 시에 그대로 읽어 나가는데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기에 가장 형편없는 방식이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연습을 수없이 거듭하여라. 일 중에는 접대받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고 당신은 을의 위치에서 그들을 접대하여야 하는 게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일들에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런 쪽에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는 경우 내가 물은 것은 이러했다. 술 좋아하냐? 술 먹고 노래하며 노는 것을 너도 좋아하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미 갑부였던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 술을 좋아하였던 그분이 80년대에 고층 임대 건물을 건축하자 은행들이 서로 1층에 들어오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룸살롱이나 기생집으로 모셨는데 A 은행을 낙점한 이유는 이러했다. 나를 웃기려고 지점장이 홀라당 벗고서 자지를 술병 입구에 끼운 뒤 호스티스에게 시키고 한 상태에서 춤을 추던데 정말 웃겼지. 그만큼 간절했던 거야. 이 얘기를 들었던 때 난 그 지점장이 너무나 가여웠다.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다. 자대로 배치된 바로 그날 저녁 1등병 고참이 내게 시킨 일은 네모반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비로 쓰라는 것이었다. 네모반은 시멘트 바닥이어서 먼지가 잘 일어났다. 나는 물 바가지에 물을 받아와 그 물을 손으로 뿌렸다. 물론 나는 졸병이었기에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한 대라도 덜 얻어맞고자 70년대 초는 군대 내 구타가 여전히 남아있던 시절이다.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물을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지만 물 뿌리개로 골고루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뿌린 것이기에 어떤 곳은 물자국이 크게 생기고 어떤 곳은 물이 묻는 등 마는 등 하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고참은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 몇 대 쥐어박은 후 물 뿌리는 법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가볍게 움켜진 손을 바가지 물속에 담근 뒤 재빨리 꺼내면서 5손가락을 빠르게 쫙 벌리며 물을 사방으로 튀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 시멘트 바닥에 생기는 물 입자의 크기는 모두 쌀을 만하였다. 물뿌리개로 물을 뿌린 것보다도 입자가 더 고왔고 정말 예술이었다. 무슨 일이건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군대에서 맞아가며 배웠다.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하자면 내 밑으로 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기수 차이는 겨우 2개월이었고 좀 뺀질이었기에 고참 상병에게 금세 찍혀 툭하면 상병에게 불러가 야단도 맞고 빠따도 맞았다. 내 군대 시절에는 고참들에게 맞는 게 일과의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일요일 내무반에서 그 상병이 졸병을 내세워 놓고 드럼 채로 머리를 계속 때려가며 훈계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게 꽤 오랫동안 10분, 20분 정도 지속되는 중에 갑자기 쫄병이 시팔 너 죽고 나 죽자 이 시팔 새끼야 하면서 우통을 모두 벗더니 내무반 천장에 달려있던 형광등을 손으로 확 잡아 뜯고 깨진 형광등을 입으로 씹으면서 자기 배를 긋고 당연히 입과 배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 깨진 형광등을 틀어 상병의 배를 찔렀다. 상병은 내무반 밖으로 도망쳤으나 쫄병이 연병장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죽여버리겠다고 외쳤고 그날 저녁 그 졸병은 내무 반장에게 몇 대 맞긴 했지만 고참 그 누구도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꼬장을 부리면서 확실하게 부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을 때 나는 그 책 제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읽어보았는데 적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대하였던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원제는 마스터링 셀프 리더십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뜬구름 잡기였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자신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들의 94%는 동료보다 자신이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이 자기가 메이저 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